자, 우리 사업 결합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진행이 되었죠? 예, 지금도 나머지 거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충분히 복습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조건부 대가하고 보상자산에 대해서는 오픈에서 만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아까 얘기했던 영어권과 영가에서 차익이 있는데요.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예전한 것처럼 이전 대가가요,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크면요, 우리가 뭘로 인식한다고요? 영업권이라고 하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전 대가가요, 식별 가능한 순자산 가액보다 작을 때는요, 그쵸 여러분들? 1번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염가 매수 차익을 인식하지 않고요, 모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들요, 정확하게 식별하는지 뭐 한다고요? 재검토하게 되어 있고요.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를 추가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염가매수 차익이 아니고 뭐 하다고요? 한번 재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기준선 재검토인데요. 검토한 이후에도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검토한 이후에도 여전히 뭐가 뭐보다 크면요, 이전 대가보다 식별 가능한 순자산 가격이 더 크다면 뭘로 한다고요? 염가 매수 차익인데 이건 뭘로 한다고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염가 매수 차익은요, 무조건 인식한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검토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하다면 뭐 한다고요? 인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권은요, 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 아니므로 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영업권은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연수가 비한정이 뭐예요, 여러분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한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내용연수가 5년이다, 뭐 10년이다, 20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내용연수가 한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용연수가요,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내용연수가 무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뭐 5년에서 뭐 10년, 뭐 10년에서 20년 이렇게 범위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 한다고요? 상각을 안 하고요. 뭐만 합니까? 손상의 징후에 관계없이 뭐요? 손상 검사를 하고요, 손상 차선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인 무형자산은요,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만 우리가 뭐 합니까? 손상을 검토하는데요,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은요, 손상의 징후가 없어도 매년 회수 가능 가액을 뭡니까? 검토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할 수 없다고요? 손상차손 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염가매수 차익은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식별 정확성을 재검토하면서요, 남은 차익을요, 단기 손익에 직접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업권은요, 그냥 무형 자산이고요,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지 않고요, 상각하지 않고 손상만 검토하고요, 회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염가매수 차익은요, 그냥 무조건 인식하는 게 아니고 재검토해보고 재검토한 이후에도요, 뭐가 된다면요, 여전히 염가매수 차익이 존재한다면 뭘로 한다고요? 단기 손익으로 이렇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거 볼게요. 자, 단기 초에 갑회사는 을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하고 인수 대가로 갑회사 주식을 발행 교부하였는데요, 이는 사업 결합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취득을 현재 을회사에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니까 자산부채 공정가치 90만원과 65만원 되시네요. 보이시나요? 네. 순자산 공정가치는요, 얼마 돼요? 25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네, 무덤 1번입니다. 자, 인수대가도요, 발행교반 주식의 총액이 액면가액이 15만원, 공정가치가 20만원일 때요,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여기 보시니까 우리가요, 순자산 공정가치가 25만원인데요, 이전 대가가요, 공정가치가 20만원이네요. 얼마 덜 줬어요? 5만원 덜 줬으니까 뭐라고요? 염가 매수 차익이다 라고 되겠네요.
분기 한번 끊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주식 액면가액 발행하죠. 자본금 얼마? 15만원. 주발초 얼마? 5만원. 이렇게 되겠죠. 5만원 덜 줬죠. 5만원 싸게 샀으니까 뭐라고요. 염가 매수 차익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죠. 무릎 2번이네요. 의뢰사의 10별간의 자산부채 공정가치 재검토한 결과 자산의 공정가치가 2만원만큼 과다하게 측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자산이 여러분들 90만원이 아니고요. 90만원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88만원 되겠네요. 그러면요, 염가매수 차익도요. 5만원이 아니고 얼마만? 3만원만 우리가 염가 매수 차익으로 인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영어권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할 수 없다고요? 생각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손상만 인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상 인식은요, 원래 여러분들 무형자산은요, 정액법으로 생각하고요.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 검사를 하는 접근법을 하느냐,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매년 영업권에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그보다 더 자주 영업권 손상을 검사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요,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있습니다. 생각 안 하고 손상만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 손상차손은요, 영업권은요, 그 현금 창출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분하게 되어 있고요. 현금 창출 단위도 재무회계에서 공부한 적이 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조금 이따가 예제 가지고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영업권의 현금 창출 단위에 대한 배분은요, 이 영업권은요, 다른 자산과는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는 못합니다. 개별 자산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업의 장점이거든요. 기업이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업권만을 대상으로 회수 가능가액을 추정하기는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업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 창출 단위에 대해서 영업권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산의 일괄 취득 논리하고 같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권 손상차손은요, 현금 창출 단위의 손상 검사인데요, 영업권이 배분되어 있지 않은 현금 창출 단위하고요, 영업권이 배분되어 있던 현금 창출 단위하고 있는데요, 배분되지 않았을 때는요,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마다, 왜요 우리가 영업권은요 원래 손상의 징후가 없을 때도 하는 건데, 다른 일반 자산은요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만 검토하거든요. 영업권이 배분되어 있으면요, 손상이 있을 때마다 손상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창출 단위의 손상차손은요, 순서가 좀 있습니다. 순서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1. 현금 창출 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요. 2. 현금 창출 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각각 장부 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상차손 환입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업권은요, 과거 인식한 손상차손 환입이 불가되고요.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들의 장부 금액에 비례해서 환입할 수가 있는데요. 환입할 때는 무조건 다 전액 환입하지 않고요, 한도가 있다라는 걸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한 사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손상차손 금액도 좀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손상차손 관련된 환입된 금액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이제 12번입니다. 자, 갑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요, 매 회계기간 말에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회사의 유형자산 중 건물과 설비자산은 개별적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기 곤란해서요, 현금 창출 단위로 구분했고요. 동현금 창출 단위에는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배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즉 X1년 말 감가상각을 완료한 후 손상차손 인식 전 현금 창출 단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건물 20만원, 구축물 30만원, 계장치 50만원, 영업권 10만원에서 총 얼마야? 11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요, X1년 말 현금 창출 단위의 회수가능가액이
70만 원으로 측정되었으며 손상 차손이 발생되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장부금액 얼마였어요? 110만 원이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현금 창출 단위가 회수가능가액이 얼마래요? 70만 원이에요. 얼마의 손상 발생한 거예요? 40만 원의 손상이 발생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40만 원의 손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안분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분하시면 되는 거죠? 안분하는 거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보시니까 앞에 보시면 앞에로 갈까요? 건물 20, 구축물 70, 30, 기장치 50, 영업권 10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여기 얼마나 됐다고요? 70만 원 됐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준 거예요? 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아니 뭐 40만 원의 손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맞나요?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배분하게 되냐면요. 1 뭐부터요? 영어권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에 안분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채워볼게요. 여러분들 영어권 얼마 하고요? 10만 원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30만 원을요. 어떻게 해요? 30만 원을 나머지 현금 창출 단위별로 우리가 뭐 하시면 되니까 안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몇 대 몇으로 돼요? 2대, 3대, 5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장치가 얼마 부담하면 되고요? 15만 원. 얘가 30%니까요. 339, 9만 원. 이거 얼마입니까? 나머지 거 6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손상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계처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계처리 하시면요. 여기다 할게요. 손상 차손 얼마? 40만 원인데요. 일단 뭐부터 상기하고요.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10만 원. 그리고요. 누구요? 건물부터 하시면 되죠. 건물 손상 차손 얼마? 6만 원. 구축물 손상 차손 얼마? 9만 원. 기계장치 손상 차손 얼마? 1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근데 2번 보시니까요. X2년 말 현금 창출 단위 회수가능가액이 72만 원으로 측정되었고요. 손상 차손 환입액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현금 창출 단위 내에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은 결정할 수 없고요. 각 자산의 X2년도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 장부금액과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기록되었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따따 나와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냥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한 게 뭐냐면 사실은 뭐 되게 간단한 겁니다. 왜 간단하냐 라고 얘기하면 손상자손 환입액을 보시면 되거든요. 손상자손 환입액. 여러분들 회수가능가액이 얼마나 측정됐어요? 72만 원으로 올랐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X2년도 여러분들 우리가 상각 후 원가 감가상각비 한 이후의 원가를 보시면 얼마래요? 60만 원이래요. 이게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72만 원 올랐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손상차손 환입액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도를 측정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요 한도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한도예요. 여러분들 뭐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장부금액이 한도입니다. 손상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 장부금액을 한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손상되지 않았으면 얼마 돼요? 73만 원이 돼요. 손상됐으니까 얼마예요? 72만 원. 그럼 한도가 73만 원이니까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72만 원까지 가능하겠죠. 얼마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12만 원 올라간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12만 원의 손상 환입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아까도 똑같았죠, 여러분들. 몇 대 몇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2대, 3대, 5였죠? 얘도 똑같이 잡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계 손상 차손은요, 얼마? 아까 6 아니었나요?
한도? 맞죠? 배분하시는 거 있었잖아요. 뭘로? 그대로 가시면 되죠. 예. 왜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입니다, 우리가? 6만 원. 30%니까 3만 6천 원. 구축물. 그 다음에 얼마다고요? 건물? 20%니까 얼마? 2만 4천 원. 건물에 대한 거 손상. 자, 요렇게 우리가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살짝 문제가 있어요. 살짝. 원래는 요게 맞는데 조금 디테일한 거는 만나서 한번 얘기할게요. 예. 일단 환입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요? 비율별로 안분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아예 할까요, 여러분들? 아예 할까요?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우리가 손상해서 환입해주면 문제가 뭐냐면 기회장치 36만 원, 구축물은 여러분들 얼마? 36,000 우리가 인식되니까 얼마예요? 21만 6천 원이고요. 건물은요? 2만4천 추가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손상되지 않았을 때,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의 장부 금액이 한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니까 건물은요? 아니, 기회장치는 한도 넘어가죠?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6만 원이 아니고요. 얼마만? 5만 원만 가능하죠? 그럼 이 만 원만큼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돼요? 건물하고 구축물의 안분이 돼야겠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 답 좀 먼저 보여드릴까요? 답을 보시면 요 한도초가 추가 배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요 계장치 원래는 우리가 6만 원 배분해야 되는데 한도가 얼마니까요? 한도가 35만 원이니까 얼마밖에 우리가 손상 환입 못 해준다고요? 5만 원밖에. 그 나머지 그 만 원에 대해서는요. 건물과 구축물이 2대 3의 비율로 우리가 추가로 배분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은 중급 회계 영역이라서 제가 할 건 아니었는데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같이 얘기를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 원가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 결합하시면서 우리가 발생한 비용들은요, 뭐 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자산 취득이 아니니까 그냥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개 수수료, 뭐 자문료나 뭐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는 컨설팅 수수료는요, 다 뭘로 인식한다고요? 비용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자, 내부의 사업계획 담당부서 유지에 소요되는 원가를 포함한 일부 관리 원가도요, 다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고요. 자, 좀 특이하게요. 채무 상품 및 지분 상품의 발행 원가는요, 여러분들 사채 발행비, 주식 발행비 별도의 비용이에요. 발행가에서 차감해요. 그쵸, 여러분들 발행 가액에서 차감하시는 게 원칙이시죠. 그럼 뭐 원래 알고 계시던 거죠? 예제 하나 볼까요? 자, 2000X1년 초에 갑회사는 을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했고요. 이는 사업결합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취득일 현재 을회사의 식별 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30만 원이고요. 부채의 공정가치는 20만 원입니다. 갑회사는요, 이전 대가로 갑회사의 주식 100주를 발행 교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업계와 관련해 회처하죠. 이젠 뭐 쉽죠, 여러분들. 자, 인수한 자산 먼저 처리해 볼까요? 인수한 자산 30만 원이고요. 자, 인수한 부채 얼마입니까? 20만 원이네요. 순자산 공정가치는 10만 원인데 이전한 대가로요. 자, 자본금 임명가액 얼마입니까? 임명가액 자 100주에 800원씩이니까요. 8만 원이고요. 공정가치 뭡니까? 초과된 거 부분 이렇게 돼 있네요. 얼마 더 준 거예요? 2만 원 더 주셨으니까 0 업권 되시겠네요. 이렇게 사업 결합과 관련된 회계처리 되시겠네요. 맞나요? 네. 2번 보시니까요. 다음과 관련해서 사업 관련된 현금 지출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라. 수수료 있었고요. 관리비 있었네요. 자, 여러분들 수수료랑 관리비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비용이죠. 뭐 수수료 비용 혹은 뭐예요? 뭐 관리 비용 얼마입니까? 2,000원과
3,000원 이렇게 되시겠네요.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뭐 있어요? 신주발행비. 여러분들 신주발행비는 여러분들 다 뭐 한다고요? 무조건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발행가액에서 차감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발행 초과금 있으면 주식발행 초과금에서 이렇게 차감해 주시면 되죠. 여러분들 주발초 차감하는 게 아니에요. 발행가에서 차감된 거예요. 발행가가 차감되다 보니까 주발초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사업가를 결란해서 우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결합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괄법 적용할 거고요. 일괄법이라고 하는 건요. 취득자가요,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요, 취득일의 공정가치와 이전 대가의 합계 금액을 식별가능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과 비교해서요,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 차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1월 1일 날 뭐 갖고 있던 게 있고, 뭐 7월 1일 날 또 갖고 추가로 취득했다고 했을 때 언제 여러분들 요 날짜에 한 번에 일괄 취득한 걸로 보자는 논리입니다. 그게 일괄법이에요. 별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을 전에 보유하였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단기손익으로 인식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기타 포괄손익,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던 매도가는 증권도요, 이 매도가는 평가손익들도 다 뭘로요? 단기 손익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예, 그냥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날의 공정가치로 우리가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그날의 공정가치로. 그래서 별거는 아닙니다. 그날의 공정가치로 바꿔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계적 이루어진 사업결합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지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요, 뭐 100원 주고 샀던 주식이 있는데요, 지금 뭐 결합할 때 보니까 공정가치가 120원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자산 증가, 그 다음 뭐예요? 손익, 단기 손익으로 해주시고요. 심지어 뭣도 있어도요, 기타 포괄 손익이 있던 것도요, 뭘로요? 단기 손익으로 우리가 대체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이해가 조금 어려울 때 항상 우리 뭐 합니까? 문제 보시면 되죠? 이제 14번입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입니다. 자, 갑회사는요, X1년 초 원로회사 발행 주식 중 10%를 12만원에 취득하고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고요. X1년 12월 31일과 X1년 1월 10일에 동 매도 가능 금융자산 공정가치는 12만 5천원과 12만 8천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회계 처리 그냥 한번 제가 라이브하게 한번 해볼게요. X1년 초, X1년 1월 1일, 자, 매도 가능 증권 취득했습니다. 얼마예요? 12만원에 취득했습니다. 뭐 현금은 취득했다고 할까요? 현금 12만원. 자, 그리고 X1년 12월 31일, 자, 평가했더니요, 12만 5천 올랐네요. 자, 매도 5천원, 평가 5천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X2년 1월 10일에 보시니까요, 이게 얼마나 올랐다고요? 매도하는 증권이요, 12만 8천원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저 매도 좀 살짝 올릴게요. 자, 매도 3천원 올렸습니다. 매도 3천원 올렸고요. 자, 타임. 자, 문제는 이때부터 뭐 하라고요? 단기손익 그냥 이익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엔드. 이때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평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뭘로 처리하라고요? 이익으로 처리하라고요. 잠깐만, 이해하시나요? 그럼 일단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에 단기손익 얼마 있어요? 8천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건 똑같아요. 나머지 건 일반 논리와 똑같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X는 1월 10일에 을회사 자산과 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하는 사업 결합을 했고요. 갑회사는 이전 대가로 갑회사 주식 120만원어치를요 90% 주주에게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현재 의회사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 공정가치는 300만원과 200만원이네요. 같이 해볼까요? 자, 을기업 자산 얼마짜리고요? 300만원짜리고요. 자, 부채는요
200만 원입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뭐 이제 의미 없어져요. 그쵸? 원래 가지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도 의미 없어지죠. 왜요? 이제 내 거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아까 토지 했었잖아요. 토지. 여전히 내가 귀속하고 있다면.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때도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장부가가 얼마예요? 12만 8천 원이죠? 그대로 간 겁니다. 여전히 내가 통제하고 있을 거니까요. 자, 이전 대가 볼게요. 자본금 얼마입니까? 액면총액 100만 원. 공정가치 20만 원이니까 주발초 20만 원 되겠네요. 맞나요? 자, 대차 맞춰보니까요. 차변은 얼마? 32만 8천 원만큼 뭐 있어요? 영어권 있죠. 영어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예,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요. 측정 기간 동안 또는 측정 기간 종료 후 조정이 있습니다. 잠정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사업 결합 최초예요. 회계 처리가 사업 결합이 발생한 보고 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요. 잠정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1월 1일날 사업 결합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날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공정하게 측정해야 되는데 뭔가 좀 확실하지 않을 때는요. 금액을요. 일단 그냥 뭐합니까? 최선의 추정치로 삽입을 하게 되어 있죠. 맞나요? 아닌가요?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측정 기간인 게 있습니다. 뭐 사업 결합 후에요. 잠정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건데요. 취득으로부터 1년 초과는 불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2020년 1월 1일 날 사업 결합했습니다. 이때 자산을 측정했는데 100만 원이라고 측정했어요. 자,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1년 이내 기간 동안요. 이 자산을요. 뭐 120으로 늘린다. 뭐 자산을 90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뭡니까? 측정 기간 동안에 잠정 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잠정 금액을 수정하시는 건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측정 기간 동안 취득을 현재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해서요. 새롭게 정보를 입수해서 잠정 금액을 수정할 경우에는요. 취득일에 이미 알았었다면 인식했을 금액으로 이 잠정 금액을 소급해서 조정하고요. 취득일에 인식하였을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도 인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따 문제 가지고 얘기할게요. 두 번째, 측정 기간 종료 후에 새롭게 정보를 입수하여 잠정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자,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이런 얘기 할까요? 자, 1월 1일 날 우리가 2020년 1월 1일 날 사업 우리가 결합했습니다. 자, 요 기간 이내에는요. 요 기간 이내에 뭔가 사건을 발견했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21년 2월 1일 날 알았습니다. 측정 기간이 종료됐죠? 왜요? 1년 넘어갔잖아요. 이럴 때 알게 되면요.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 수정. 여러분들 뭐예요? 중대한 오류일 때만 수정하지요. 중대한 오류가 안 나면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너 뭔가 잘못 측정된 게 있어서 고칠 게 있다 아니면 고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너 고칠 거 있다면 1년 이내에 끝내라. 너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15번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쉬워요. 엑셀런 7월 1일에 갑회사는요. 을회사 자산과 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했습니다. 언제요? 7월 1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측정 기간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엑셀년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X 2년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되겠죠? 이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면요. 측정하게 되면요. 뭐 한다고요? 고칠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수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측정 기간 종료한 이후라면요. 금액 수정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뭐가 아니라면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면 안 되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해했다고 좀 볼게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충당부채를 제외한 의료회사의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공정가치 60만 원, 부채 공정가치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회사는요, 충당부채의 잠정금액을 3만 원 추정하고 이전 대가로 갑회사 주식을 발행 교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회계처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인수한 자산 얼마예요? 공정가치 60만 원이고요. 원래는 부채의 공정가치 얼마여야 돼요? 40만 원이어야 되죠? 자, 그런데 부채의 잠정금액을 3만 원으로 추정했으니까요. 부채 금액이 40만 원이 아니고 43만 원으로 추정한 거겠네요. 맞나요? 자, 요거에 대한 이전 대가로요. 자본금 얼마? 20만 원. 그리고 주발초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됐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대처 맞춰보니까 자, 영업권 얼마? 13만 원? 이 상태네요. 이제 요거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무슨 사건이냐면, 자, 물음 2번. 연차 재무 보고일인 X1년 12월 31일에 갑회사는 영업권의 회수 가능가액을 8만 원으로 추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보시니까요, 영업권 얼마 측정했어요? 13만 원 측정했는데요, 회수 가능가액이 얼마래요? 8만 원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회수 가능가액이 떨어졌죠? 뭐예요? 손상이죠? 그럼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죠. 2번입니다. 2번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죠. 2번 뭐라고요? X1년 12월 31일 자손 얼마야 여러분들? 5만원 떨어졌죠? 영업권 3번입니다. X2년 3월 31일 갑회사는 사업 결합 시 잠정금액으로 인식했던 충당부채 공정가치를 4만원으로 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이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3번은요. 뭐 사실은 여러분들 별거 없는 건데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조금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했던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요. 많이 중요했던 이유. 자, X2년 이거 좀 지우지 말까요? X2년 3월 30일은요 측정기간 내죠. 왜요? 6월 30일까지 고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충당부채가 4만원이었으면요, 다시 한번 분기 끊어볼게요. 자, 자산 얼마고요? 60만원이고요. 부채가 여러분들 아까요 43만원 표현했던 건요, 충당부채의 잠정금액이 3만원 이상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44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면? 만원 추가된다면 44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전 쓸게요. 이전 대가로 얼마? 30만원이고요. 자, 그랬다면 여러분들 우리요, 영업권이 얼마 됐어야 돼요? 얼마죠? 14만원 되었어야 되죠. 맞나요? 자,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영업권 얼마로 잡았어요? 13만원만 잡았죠. 맞나요? 그럼 영업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늘렸어야 돼요? 10,000원 늘렸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미 뭐 했어요, 여러분들? 이미요, 손상 당했죠. 이미 손상 났죠. 제 말 이해하세요? 이미 손상 났잖아요. 이미 손상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얼마짜리가 얼마 된 거예요? 14만원에 영업권이 여러분들 회수 가능가액이 8만원이니까요. 손상도 여러분들 5만원이 아니고 얼마 해야 돼요? 6만원이죠. 그리고 뭐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채도 증가했어야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맞죠? X1년 12월 31일 날도 영업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요, 손상차손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손상차손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얘는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막 제가 조정해주면 되는 항목이 아니에요. 절대로 막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엑셀런드 장부는요, 마감됐거든요. 마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3번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자,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일단 여러분들 부채가 증가해야 되죠. 얼마 증가시켜야 돼요? 10,000원 증가시켜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전기 사건이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잉이죠. 정확하게 쓸까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뭔가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여러분들 뭐냐면 장부가 마감되기 전이에요. 마감 전. 여러분들 우리 장부가 마감 친다라고 하면 뭘 마감 쳐요? 여러분들 우리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마감 치시죠? 그럼 장부 마감하기 전에는요. 수익과 비용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장부 마감을 치시면요. 장부 마감 친다는 얘기는요. 수익 여러분들 마감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냥 숫자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모든 수익이 100원이고요. 모든 비용이 80원이래요. 그러면 20원만큼 여러분들 뭐 생기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죠? 이걸 어디로 보내세요? 단기 순이익을 이익 잉여금에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장부가 마감되었다라고 해서요. 그 해년도에 수익과 비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죠. 맞아요? 궁극적으로 뭐만 남기는 거예요? 이익 잉여금만 남기잖아요. 장부가 마감되면 장부가 마감됐다는 의미는 그 해년도에 수익과 비용이 모두 뭐 됐다는 거예요? 소멸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이해하시나요? 모두가 다 소멸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장부가 마감되고 나면요. 손익으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손상 차손이라고 하는 건 단기 손익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X1년 말에 장부가 마감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줄 수 없어요. 손상 차손이라고 하는 단기 손익으로 조정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기 손익이 마감되었으니까 뭐만 남아 있으니까 이익 잉여금만 나와 있으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했던 거예요. 다시 정리 좀 해볼까? 다시 정리 보면 애초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애초에 자산은 60만 원. 자, 부채 춘당 부채를 이렇게 잡아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대가로 30만 원 줘서 영업권을 13만 원 인식했던 건데 요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와보니까요. 막상 와보니까 원래 정확하게 했다면 자산은 60만 원, 자 부채는요 43만 원이 아니고 44만 원으로 인식해야 됐다는 거죠. 그 이전 대가가 30만 원이니까 원래 뭐가 된다고요? 영업권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4만 원이 된다고요. 영업권이 13만 원이라 인식했을 때 우리가 손상 X 1년 말 기준입니다. 손상차손 얼마 인식한 거예요? 13만 원 보니까 5만 원. 이렇게 인식이 된 건데 정확하게 하려면요 우리가 원래 뭐 했어야 된다고 X 1년도에 그렇지 손상 차손 얼마? 6만 원 영업권 6만 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 한다고 여러분들 얘들요 그냥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X1년도 거는 마감됐잖아요. 그러니까요. X2년도 입장에서는 3월 3일 할 수 있는 건요. 얘를 뭘로 한다고요?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전기 손익이니까요. 전기 손익과 관련된 그 내용들은 예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왜요, 여러분들? 전기손익이란 말이에요. 단기손익이 아니고 전기손익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뭘로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마감되어 있는 전기손익이니까 뭘로 이 잉여금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X2년 12월 31일에 갑회사는요 X1년 7월 1일에 사업결합 시 잠정 금액으로 인식하였던 충당 부채 공정가치가 4만 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잠정 금액의 조정을요 X2년 12월 31일 날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측정 기간은 언제예요, 여러분들? X1년 7월 1일부터 X2년 6월 30일까지죠. 맞나요? 자, 근데 이거 언제 발견하셨대요? 측정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X2년 12월 31일날 발견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럴 때는 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원칙은 여러분들 뭐일 때요?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만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소급하시고요.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요. 만지지 않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사유가 충당 부채를 4만 원으로 인식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중대한 오류라면 뭐 하는 거고요? 소급하시는 거고요. 중대한 오류가 아닐 때에는요. 소급해서 뭐 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류가 없다면요. 추가적인 회계 처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중대한 오류라면요. 애초에 충당 부채를 4만 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간주해서요. 소급 수정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중대한 오류일 때는 뭐 하세요, 여러분들? 수정하시죠? 수정하시고 뭐 하게 돼 있어요? 비교 재무제표를요. 작성하게 되어 있죠. 뭐 수정하기 전과 수정한 이후에 재무제표를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대한 오류가 있어서 뭡니까? 회계 처리를 바꾸고 뭐합니까? 처리하게 되면요. 어떻게 뭐가 달라져요? 재무제표 또 고쳤기 때문에요. 계속성과 비교 가능성을 좀 해치게 되거든요. 그런 사유 때문에 우리가 뭘 작성해야 돼요? 비교 재무제표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측정 기간 또는 측정 기간 종료 후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측정 기간은요. 지배력을 획득한 날로부터 1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측정 금액, 인수했던 자산, 부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하고요? 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배력을 획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얘기하죠. 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까지는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자산 부채 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된 걸 어디에 반영한다고요? 바로 이 영업권이나 염가 매수차익에 반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측정 기간, 지배력을 획득한 날로부터 1년이 초과해서요. 무언가 취득하고 인수했던 자산 부채 가액이 달라지게 되면요. 이때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사건이요. 매우 중요한 오류라면요. 당초부터 금액을 조정하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고 기초 전환으로 생각해서 그 시점으로 간주해서 소급 수정해서요.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이 오류가요.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전혀 회계 처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장부가 마감되었기 때문에요. 단기의 손익들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뭘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전기 손익인 잉여금으로 조정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업 결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